그럼 몇 번이나 진짜. 읽으셨어요? 평소에는 책을 안 읽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드립니다. 국밥 한 그릇! 안녕하십니까. 학창시절 법전을 읽고 독후감을 썼던 남자 박지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방학 때 독후감 쓰기가 가장 싫었던 박이한입니다. 국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에게 알려라. 국회 여러 이야기를 알리기 위해서 오늘도 저희가 왔습니다. 국밥 한 그릇 먹는 것처럼 후루룩 재밌고 쉽게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이한 씨. 평소 책을 좀 읽으십니까? 저는 약간 힐링 책을 좋아해요. 오, 힐링책. 네, 그래서 만화책. 스폰지밥 이런 책들 좋아해요. 우와, 가지고 왔지 않나요? 보여드려도 돼요? 예. 이거 보세요. 너와 함께라서 더 좋아. 와, 스폰지밥. 변호사님과 함께라서 더 좋다는 의미죠. 아, 저도 좋아요. 저는 책을 잘 읽지를 않는데. 진짜요? 예. 왜 놀라요? 실망이에요. 헌법책. 옛날 책들인데. 자, 오늘 주제가 책하고 독서 관련된 겁니다. 네. 그래서 책을 아주 사랑하고 또 책과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신 분 모셨습니다. 김원식 문화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앞서서 책을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게 일이 되면 아주 사랑하게 되지 않더라고요. 책을 많이 그냥 사랑해 주시면, 일로 사랑하시면 좀 곤란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오랫동안 북멘토로 활동을 하거든요. 이제 책을 선별해가지고 이 책을 또 추천하기도 하고, 또 매달 서평 매거진에 서평도 지금 현재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아마 오늘 이 시간에 그렇게 아예 거리가 없는 사람은 아니다. 책을 정말 많이 보시는데 아까 헌법책만 읽는다고 하셔가지고 좀 삼국. 실망했습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저는 사실 독서의 계절보다는 지필의 계절입니다. 오. 네, 지필을 하기 위해서는 또 책을 또 많이 읽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면서 지필의 계절이고 지필을 위해서 책을 많이 읽는 그런 계절이다. 평론가님 이력을 보니까 책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언뜻 봐도 이제 수십 권은 되는 것 같은데 책을 몇 권 쓰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한 단독 저서는 한 50권 정도 되고요. 공전은 한 치면은 60권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궁금해요. 항상 괴로워요. 어떤 분들은 너무 다작을 하는 거 아니냐. 깊이가 없는 거 아니냐. 제가 이제 책을 쓰게 된 거는 너무 많이 알고 이런 게 아니고 모르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먼저 자기 생각을 정리를 해야죠. 평소에는 좀 책 목록을 메모를 하고 대략 어떤 책이라는 걸 파악을 해요. 내가 이런 부분에 정리를 하고 이 책이 어떤 부분에 연관이 있고를 정리하고 이 가을에 딱 몰아가지고 아니면 겨울에 몰아가지고 멋있게 앉아가지고 커피 한 잔 이렇게 마시면서 막 이렇게 타자기로 치고 아닙니까? 이러잖아요. 약간 숲세권에서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수염 막 이러고 막 머리 이러고 산발하고. 네, 요즘 사람들이 문해력이 떨어진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작년에 문해력 논란 중심에 선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심심한 사과입니다. 네.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는 표현을 보고 일부의 사람들은 이 상황이 심심하냐, 재미없냐, 사과를 하는데 왜 심심하냐, 이 성의 없는 사과 아니냐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체험학습 중식 제공. 네. 아니, 한식은 제공하지 않습니까? 중국 요리 싫다고. 근데 그 중식이 점심을 얘기하는 그쵸? 거거든요. 그렇게 오해하기도 하고. 그럼 석식은 돌로 주는 그러니까요. 문맥을 이해 못하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우리가 흔히 책을 많이 읽는 게 문해력에 이게 도움이 되는 건가요? 독서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일수록 다 체험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책을 통해 가지고 간접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책이 문해력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하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게 뭔지, 나에게 목적이 무엇인지 이걸 좀 약간 방향을 정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제가 관심 있는 분야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관심 있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파는 거죠.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권만 읽지 말고 네.
예, 여러 이제 책을 읽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철학이란 무엇인가, 네. 경제란 무엇인가, 그 책 한 권만 읽어. 저랑 똑같네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 다음 책을 읽어야 그죠. 되는데 그 한 권만 읽으면 이게 문해력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서평이나 독후감 둘 다 이제 책을 읽고 이제 작성하는 건데 둘의 차이점이 뭐예요? 서평 같은 경우는 논설문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독후감 같은 경우는 에세이. 그래서 에세이라는 건 자기 감상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성적, 논리적 어떤 이론적인 것보다는 자기 느낌을 주로 적는 것이고 네. 서평은 좀 더 딱딱한 원리, 원칙, 뭐 예를 들면 철학 이런 것이 등장하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쓰면 안 되고 그래서 기존의 서평하고 독후감이 약간 중간이 저는 요즘 시대에 맞지 않나. 왜냐하면 일반 시민의 관점으로 좀 알기 쉽게 느낌이 올 수 있도록 쓰면서도 약간의 좀 어려운 얘기를 좀 얹어가지고 하면은 좀 영양 만점이지 그 두 않을까. 가지를 섞는 방법 좋은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면 이 아이들도 그렇고 뭐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책 읽는 독서 습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에 아주 멋진 서비스가 하나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국밥 한 그릇에서 이 금주의 서평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금주의 서평도 국회 도서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와. 그럼 박 변호사님은 국회 도서관에서 매주 게재되고 있는 금주의 서평에 대해서 네. 알고 계시나요? 예. 자, 요거 보고 자, 네. 국회 도서관 신간 도서 중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주제부터 입법 관련 도서까지 다양한 분야의 좋은 책에 선정을 해서 해당 분야 전문가가 작성한 서평을 매주 수요일 날 지금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 서평 안에는요, 서평자가 추천하는 관련 도서도 함께 있어서 관심 있는 분들을 함께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국회 도서관에서 발행하는 서평이니까 법에 관련된 것만 있는 거 아닐까요? 법은 뭐 있을 수 있고 당연히 있을 수 있고 네. 철학, 경제, 오. 과학, 음악, 미술, 오! 예술, 오! 체육. 우와! 리듬하시네? 다채로운 주제들이 있어요. 어허허. 다 있습니다. 아, 다 만날 수 그렇구나. 있습니다. 책으로. 눈에 띄는 좋은 서평을 몇 가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선정한 책이 바로 이제 각자 도사 사회라는 책인데요. 각자 도생은 각자 살아남아야 되는 뭐 사회 그런 현상들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부제목을 보면 존엄한 죽음을 가로막는 불평등한 삶의 조건을 성찰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제는 평균 수명도 늘어나고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잘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웰다잉이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데 각자 어떻게 웰다잉을 할지 잘 인생을 마무리할지에 대해서 의료 인류학자가 이제 펴낸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 책 저자는 어떤 분이신가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 인류학자라고 제가 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의료 인류학, 그래서 인류학이라는 게 사실은 인간의 삶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학문 분과인데 여기서 의료의 관점으로 인간의 삶을 연구하는 거죠. 실제로 노인 요양원 같은 경우 이제 프랑스나 일본 같은 경우에 실제로 현장에 가가지고 연구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럼 이 책의 서평은 어떤 분이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서평도 사실은 관련 전공자가 썼을 경우에는 더욱더 읽히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의 최은경 교수님께서 쓰셨기 때문에 이 국회 도서관에서는 잘 서평 집필자를 선정을 하셨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네. 운이란 무엇이겠냐? 운이란 이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정답 로또! 롯? 그러다 큰일 납니다. 아닌가? 운이란 무엇인가? What is lucky?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뭐 팔자탓 이런 거 얘기잖아요. 예, 맞아요. 그게 뭐예요? 팔자소강이라고. 네. 타고난 타고난 팔자대로 간다고. 그런 것도 이제 운하고 비슷한 게 네. 이게 왜 그런 말들을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냐면 운 탓을 한다는 거예요. 아. 팔자 탓, 운 탓. 책임을 안 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결국 운이라는 건 없다. 왜냐?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이 안 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운은 있습니다. 에? 운은 있어요. 있어요? 네, 운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꾸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전통적인 이런 말이 있거든요. 지인사 대천명이라고. 네.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람은 뭘 해야 되느냐? 최선을 다하고 우리는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런 태도가 이 책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겁니다. 이게 바로 서평입니다. 그 서평이구나. 재밌어요. 운칠기삼 좋아요. 이런 국회 도서관 금주의 서평은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자, 이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국회 도서관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 책 이야기라는 탭이 있습니다. 그 탭을 눌러보면 서평을 비롯해서 다양한 콘텐츠가 나옵니다. 그 중에 보고 싶은 서평을 누르면 금주의 서평도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홈페이지에서 예전 서평도 보실 수 있습니다. 아하. 국회 도서관 홈페이지에 금주의 서평 페이지에서 더보기를 누르시면 예전에 발행된 서평들도 날짜 순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이 금주의 서평이 인쇄된 자료로 책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책자로. 오. 예, 국회 도서관 2012년부터 금주의 서평 100편씩 묶어서 2년마다 책으로 지금 편찬을 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세상의 변화를 읽는 와. 100권의 책. 국회 도서관 방문하셔서 서평을 모아둔 이 책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방문이 어렵다면 국회 전자도서관 원문을 또 이용할 수 있으니까 오. 그것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쁘게 지내다 보면은 매주 꼬박꼬박 네. 찾아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알림 서비스인데 국회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화면 상단에 구독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요걸 누르고 그리고 메일링 서비스에 가입을 하게 된다면 이메일로 소식이 오기 때문에 간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중에서 서평을 직접 써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서평은 어떻게 작성하는 건가요? 네, 일단 서평을 작성하려면 네. 책을 읽어야 되겠죠. 안 보고 그쵸. 쓰면 그 나쁜 사람. 그쵸. 그거는 당연한 안 건데 돼요, 그건. 그래도 요령이 있지 않을까요? 요령이 있을 것 같아요. 응.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책을 다 읽느냐. 어. 그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 오. 저자는 뭔가 자기가 책을 쓰고자 하는 동기가 있어요. 아. 이걸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자의 뜻을 찾아내는 네. 과정인가요? 책을 보면서? 그거를 찾아내게 되면 서평은 술술 풀리게 되는데 서문하고 결문하고 목차에 그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서문하고 결문하고 목차에 그게 드러나면은 좋은 책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를 잘 전달한 책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사례를 본문에서는 잘 찾아서 저자가 이런 맥락 때문에 이렇게 썼구나.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좀 독서를 잘할 수 있는 습관을 기르는 방법 있을까요? 이게 그 책이라는 건 흐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서론, 본론, 결론도 기승전결 있지만 아닙니까? 기승전결이 그렇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게 되면 나중에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이 쾌감을 딱 때리거든요. 그 경험을 하게 되면은 활자 중독이 된다고 하는 거죠. 활자 중독. 네. 좋은 의미의 중독. 거기까지 가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거의 안 가요, 저는. 그래서 사실 그 아무리 책이 비싸다 하더라도요. 지금 다른 것보다 책값이 제일 저렴해요. 그래요? 그리고 국회 도서관 가면은 무료로 그걸 다 공짜. 제공해주기 때문에 그치. 아니 국회 이 도서관이. 고물가 시대에 이렇게 지극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상 수단이 어디 있나요? 우리 평론가님만의 어떤 서평을 쓰는 어떤 방식 아니면 팁, 요령. 요령. 요령 거꾸로 가죠. 거꾸로요? 서평을 쓸 때는 저 책을 딱 보고 내가 할 말이 있다. 그러면 그 책을 선택합니다. 요거 저거 마기안이 썼어? 오케이. 뭐야 이거?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관심 분야 중에 우와. 저 책 내가 좀 아는데 과연 이 저자는 어떻게 썼을까? 오. 그러면서 쓰면은 나중에 자기가 딱 덧붙일 말이 있거든요. 그러면 서평을 읽는 독자분들도 이 책도 읽고 이 책의 뭐 잘된 점이나 또 여기 덧붙일 거를 읽을 수 있으니까 일거양득이죠. 그게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 우리 네. 어린 친구들, 우리 학생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독서 습관을 길러주고 싶어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거든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애들한테. 일단은 저는 처음부터는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부터 선정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먹을 거가 됐든 만화책이 됐든 일단 그거를 깊이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이제 찾아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찾아가서 구성해서 재미를 들리게 만드는 그 길라잡이 역할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꼭 그거를 오늘 책 몇 권을 읽고 발췌를 해가지고 그걸 검사하고 이러면 그러면 안 안 돼요. 됩니다. 그럼 더 읽기 싫어요. 네, 그래서 읽기 좋게 굉장히 절절하게 말씀하시는데 경험담 얘기하시는 거 그러면 아니에요? 안 돼요.
읽고 싶은 책을 읽게 맞아요. 해줘. 난 동물을 좋아했어. 동물 책을 많이 읽었어야 곤충, 되는데 동물 보세요. 자꾸 예. 위인전을 읽게 했어요. 아, 위인전. 재미가 없었어요. 아, 위인전은 저는 강추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 위인전이라는 게 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선정을 했잖아요. 네. 근데 너무 그걸 영웅화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럼 혹시 좋아하시는 책 있으실까요?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위인전이 아니고 자서전이 굉장히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자서전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부터 보통 사람의 이야기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요리사일 수도 있고, 뭐 스포츠 선수일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의 자서전을 굉장히 좋아해요. 자서전. 그래서 저는 이제 목표가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국민이 자기 자서전을 다 하나씩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또 그 자기가 또 쓴 책을 다른 뭐 자녀나 후대에 또 전해주고 그러면 더 훨씬 더 우리나라가 다 잘 되지 않을까. 거짓말 그래서 써도 돼요? 거짓말- 되게 예뻤다고. 거짓말은 다 들통나요. 요즘에는 다 들통나. 검색해보면 다 나와. 오늘 우리 책 얘기하면서 와 재밌는 책도 많이 소개해줬는데 네. 오늘 우리 김원식 문화평론가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어땠습니까? 많이 웃으셨죠? 저는 굉장히 스스로 웃겼고요. 재밌었고요. 그럼 매주 나오면 안 되나? 구독하기. 자 오늘 함께해 주신 김원식 문화평론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나와주세요. 아이고. 아니면 책 소개 나중에 또 해주십시오. 네, 간간히 나와도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회는 늘 열려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다양한 국회 소식을 후루룩 알아드리는 국밥 한 그릇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드립니다. 국밥 한 그릇 좋아요, 댓글 구독하기. 알림 설정!